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겸해길 설명드리면서 유비군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비군자 설명드리고 오늘 겸 다음에 예의 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군자 시경에 나오는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 군자의 모습을 묘사한 시입니다. 시. 유비군자라는 것은 비라는 것은 무늬가 있어서 아주 화려하고 멋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늬가 있어서 유비군자, 군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뭐냐면 이 문체를 바라는 군자예요. 예. 여기 있죠. 여절여차 여탁여마. 이게 절차탁마죠. 절차탁마. 예. 군자는 절차탁마. 학문을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닦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절차탁마입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이 문체가 있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숙하고 보시면 군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엄숙하고 당당하며 빛나고 활기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숙하고 그러니까 이 군자가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엄숙하고 당당하고 빛나고 활기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내 군자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군자가 마냥 공손하기만 하고 무생무미 무취하고 이런 매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문체를 바란다. 문체를 바라기 때문에 엄숙하고 당당하고 빛나고 활기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내 군자의 존재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 군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묘사한 게 이 유비군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겸해길에 나오는 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 어째서 군자가 엄숙하고 당당하고 빛나고 활기찬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겸해길이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유비군자 시를 한번 소개해드려 봤고요. 겸해길 괴사입니다. 겸해길 종합해서 말하는데 겸해길은 형통하다. 군자가 겸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길. 할 수 있는데도 군자가 사양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하게 하는 길, 그 길은 형통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이 괴사는 그 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뭐냐? 군자에게는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고 딱 괴사에 명시하고 있죠. 아까 살펴봤습니다. 3단계와 4단계. 군자에게 추구하는 바가 없다면 겸해길은 이 3단계와 4단계로 갈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화를 내고 항의하고 사람들도 예를 갖추도록 촉구하고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자에게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3단계, 4단계를 밟아서 5단계, 6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괴사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이번에 예괴 이게 이 겸이고 예죠. 대대를 이루는데 겸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겸이죠. 예는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군자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을 미리 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겸의 길은 지도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의 길도 역시 지도자의 길입니다. 서괴전이 서괴전, 괴의 순서를 설명하는 서괴전이 예의 길에서 대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크게 어울렀고 대유의 길을 거쳐서 크게 어울렀고 그러니까 큰 무리를 거느리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겸양의 도까지 익힌 사람은 이제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겠지만 주역은 이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경우를 그리 썩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는 큰 무리를 밑에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큰 무리의 안위를 걱정해서 끊임없이 미리 예측해서 예비해야죠. 예비. 미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또한 이 원래 겸양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인데, 겸양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또한 예측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리고 이 예의길은 제가 볼 때 저민들이 걸었던 길, 이 주역의 텍스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은나라의 저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갑골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저민들이 사실 끊임없이 예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민들이 예의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자신들의 그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 좀 더 흥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의 길, 예측해서 미리 하는 경우 1단계입니다. 1단계. 처음에 음이오니 미리 한다고 노래 부르는 상이다. 흉하리라. 이렇게 명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명겸이 나왔었죠. 예, 겸손함을 노래 부르는 상이다. 이런 나왔는데 여기는 명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한다고 노래 부른다는 것이죠. 뭐냐면 제가 이게 저민들이 갔던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이 텍스트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추측인 것이죠. 전후의 사정을 짐작해 볼 때 저민들이 하던 일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 상당히 녹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 예의 길 1단계, 아직 예측해서 미리 하는 그 길에 익숙치 않은 예의도를 아직 깨치지 못한 초보저민, 초보저민이 빚는 실수죠. 이제 저민의 길에 막 들어선 초보저민이 기미를 살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미를 자기가 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들떠서 흥분해서 나는 미리 한다. 나는 이 기미를 볼 수 있다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 실수죠, 실수. 어떤 일을 미리 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들떠서 미리 나는 이런 거 미리 할 거다라고 노래 부르면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래서 초보저민이 빚는 그 실수 1단계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2단계 그런 초보저민,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빚는 가장 초창기의 실수가 1단계입니다. 그 1단계를 지나면 2단계로 가는 것이죠. 2단계는 뭐냐 하면 음이 두 번째 오니 끼어들미 도래까지 이르는 상이다. 하루가 다 저물어 버리도록 정하지는 말아야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개자를 둘러싸고는 사실 이 해석의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개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개자는 개입하다 할 때 개자입니다. 개입하다 할 때 개자, 이게 낄 개자죠. 근데 이게 왜 끼다는 뜻이냐? 이 글자의 원래 갑골문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인이죠, 사람인. 이게 갑옷입니다, 갑옷. 옛날 갑옷을 사람이 입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갑옷을 껴입은 모양. 갑옷, 옛날 은나라에는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든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그게 몸에 꽉 끼겠습니까? 그거죠. 끼다. 좀 글자의 뉘앙스가 상상이 되시죠? 몸에 꽉 끼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느끼는 끼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 인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끼었다는 뜻입니다. 끼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인이 이제 겉으로 나온 게 이제 개죠. 그래서 이 개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끼어들미 우석 도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돌석자는 그 주역에서 이 하경에 또 나옵니다. 예, 하경에. 그런데 그 문맥을 종합해 보면 돌석은 뭐냐 하면 거기다 아무리 노력을 쏟아 부어도 성과가 나지 않는 대상입니다. 돌덩어리, 이 무정한 존재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쏟아도 성과가 나지 않는 대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초보자민이 이제 1단계에서 그 흥분해서 기미를 좀 봤다 싶으면 노래 부르는 자랑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러 노력하는 것이죠. 예. 예측도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열성적으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돌에까지 끼어들어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돌은 그렇게 노력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날이 저물어 버리도록 그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거기다 그렇게 노력하지는 말아야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길하다. 이 초보 때의 그 어떤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걸 벗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3단계죠. 3단계. 음이 세 번째에 오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미리 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상이다. 지체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이 언뜻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한번 보시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미리 하려고 하는 상이다. 위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 아까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오면 이제 어떤 예측하는 그것도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했는데 뭐냐면 예측이라는 게 사실 가능하죠.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미 조짐을 볼 줄 알면 예측이 가능하죠. 주역이 이 기미, 율곡 선생님도 이 기미를 잘 살펴서 예측을 하는 것, 그것이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령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죠. 가령 제가 옛날 살던 집 그 동네 앞에 어느 날 정육점이 생겼습니다. 정육점. 근데 저는 딱 보고 아이고 저 망하겠다. 아니 왜 저기다 정육점을 세웠을까? 제가 예측한 거죠.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는데 정육점을 보고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동네는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 언덕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약간 떨어져 있는 약간 고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육점이 그 인구를 상대로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기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육점은 그래도 한 1년 가까이는 버텼던 것 같은데 결국 문 닫고 없어졌죠. 안 될 텐데 저런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100% 확실히 맞출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점인이 3단계쯤 오면 이제 점점점 예측하는 힘도 발달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미리 하려고 한다. 예측해서 위에 그렇게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지체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 1단계, 2단계는 점인이 굉장히 의욕과잉이었죠. 뭔가 좀 자신감에 넘쳐서 기미만 포착되면 내가 바로 할 것처럼 열심히 달려들었는데 3단계에 오면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가 결국 타이밍을 포착해서 딱 이제 그 내가 이 기미를 포착하면 이러이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머뭇머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 주역 텍스트를 정립한 저민들이 보기에 예측해서 미리 하는 길은 3단계쯤에 이렇게 망설임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를 관찰해 보니까 막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 열심히 준비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결행하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딱 포착이 돼서 결행할 순간이 되면 결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겨서 머뭇머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주는 충고는 뭐냐 하면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하다가 지체하면 나중에 후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조언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민들이 보기에 3단계에서 이렇게 지체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결행한다고 그렇게 설쳐댔지만 막상 할 순간이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머뭇머뭇하다가 지체하게 되고 그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3단계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결행을 못하고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한 후에야 그 다음에야 4단계에 이르러 이제 결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단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4단계 양이 네 번째에 오니 미리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얻음이 있으리니 의심하지 말라. 친구들이 합하여 모여들 것이다. 4단계조차도 이 의심이 있죠. 역시 그 예측해서 미리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결행을 못해서 망설이게 되고 4단계조차도 이제 그런 지체했다가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을 겪고 나서 4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결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자꾸 의심이 생겨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예측해서 미리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미리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때를 포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행하면 친구들이 합하여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이 구절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저민들이 어떤 조언을 주려고 했던 것인지 사실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역에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한 20% 정도, 한 80% 정도는 해석이 되는데 한 20% 정도는 여전히 약간 의문점들이 있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런 구절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 저 구절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의미일 것이다. 뭔가 퍼뜩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제보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4단계에서는 역시 그 뭔가 의심이 나서 망설이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그 미리 함으로써 크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그 너를 뒷받침해 줄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결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단계죠. 5단계. 음이 5번째 오니 계속 정하는 것은 질환이 항구적인 상이다. 죽지는 않으리라. 이런 것도 재밌죠. 뭐냐면 음이 5번째 오니 계속 정하는 것은 질환이 항구적인 상이다. 질환. 뭐냐 하면 앞서 4단계에서 미리 예측해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나 혼자 예측해서 할 수 있으면 얻는 게 크겠죠. 앞서 그 크게 얻는 것이 있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뭐를 했더니 크게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과에 도취돼서 5단계에 오니까 모든 것을 예측해서 미리 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예측해서 큰 성과를 얻으면 사람이 그거에 도취돼서 모든 것을 예측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정한다는 것이고 그건 뭐냐 하면 병이다. 병.
모든 것을 예측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그 자아도취돼서 할 텐데 그것은 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항구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만성 질병에 걸린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죽지는 않으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그 성공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죠. 부작용.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 6단계는 뭐냐면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 명상에 들어 예측하는 상이다. 명상에 들어 예측해서 미리 하는 그런 상이다. 이룬 것에 변화가 생기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명계죠. 명계.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이 갑골문을 보면 이 명자는 이 윗부분은 명자 하여튼 시간 관계상 뭐 세세한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명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쪽 세상. 그래서 명계 또는 명상.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게 이 명자입니다. 이 명자. 명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육체가 있는 지금 이 세상의 그 온갖 이 집착이나 이 번뇌를 내려놓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초극해서 저 세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명계의 정확한 의미는 태어나기 전의 세상입니다. 이 명계로부터 이 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집착이나 구속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그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이 6단계에 오면 명상에 들어 예측하는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이게 이 저민들의 경험이 상당히 녹아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제가 이 주역 독해 책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해석에는 제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뒤로 꾸준히 보다 보니까 이것은 명상에 들어 예측하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저민들의 경험이 상당히 녹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민들이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동안. 그리고 5단계, 4단계에서는 그 예측을 크게 적중시켜서 크게 얻었고 아주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자아도취해서 그냥 만성 병에 든 것처럼 온갖 것을 예측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저민이 6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명상에 들어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적중률이 높겠죠. 뭐냐면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아집이죠, 아집. 아집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서 예측을 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 길은 6단계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6단계에 이르러 명상에 들어서 예측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예의 길이 절정을 이루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의 길, 괴사. 예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워서 군사를 부리는 것이다. 뭐냐 하면 이 예의 길도 지도자의 길이죠. 이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겸양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이 겸양을 해야 된다는 것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 조화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역은 제후를 세워서 제후를 세워서 하라. 직접 나서서 하지 말고 이 지도자가 예측한 그것을 할 때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예측해서 했다가 만에 하나 틀릴 수 있죠. 그럴 경우 지도자가 직접적인 그 어떤 그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후를 세워서 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리더십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지도자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괴사는. 여기까지 해서 그 예의 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